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1강 시간으로서 4벌칙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그리고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벌이 두 종류가 있죠. 징역형하고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징역형하고 벌금형.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이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거는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먼저 행정질서벌부터 하나씩 보면 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좀 죄를 크게 지었을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는데 그 죄질이 좀 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하라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무, 거, 관직상투입니다. 관직상투. 이 관직상투는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나가 있는 매무수고 관직상투 그걸 말해요. 관련 증서나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작행위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앞에 있는 무거는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거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죄질이 나쁘긴 나쁜데 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약간 낮은 겁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 이건 종류가 좀 많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교재에 중요 글자만 앞머리 글자만 제가 따놨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쭉 읽어만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교재를 보다 보면 저절로 단어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하나 다 떠오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앞 글자 같아서 양, 유, 리 둘 인명표 대정비 그리고 마지막에 매무수고. 매무수고는 아까 말한 대로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조하는 행위, 협력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 추가 수수하는 경우, 거짓된 언행 등 이런 것들 말합니다. 앞에 부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입니다.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그때의 양이다.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그걸 말하고요. 양은 양도, 양수. 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유사한 명칭의 유자입니다. 다음에 리는 2조 2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그러니까 2중 등록 또는 2중 소속을 말합니다. 2는. 이 둘은 역시 이 숫자 2인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그래서 등록은 한 군데 했는데 중개사무소를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명,
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 표입니다. 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렇죠. 표시 광고. 이게 그 동네마다 보면 무가지로 이렇게 정보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그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전화번호로 그 중개 대상물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그렇죠. 등록증, 양수 대여.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정입니다. 정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비입니다. 비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말합니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아까 매무수고는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양육리, 둘인명표, 대정비, 매무수고 이거에 해당되는 잘못을 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이제 또는 그 신고 같은 게 접수가 돼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태료 가장 큰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3천만 원.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경우에 부과해야 되냐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있는 건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부가 진술을 합니다. 자, 이거는 딱 하나죠. 현재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지급 증명자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자, 그래서 운영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 위반. 그러니까 운영규정이니까 거래정보사업자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바로 국장이 부가 징수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2입니다. 요거 1-2. 그 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처음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추가할 경우는 1-2, 2에 2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1에 2.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자, 확인 설명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경우. 자, 그리고 2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3, 4, 5에 2, 3, 4, 5 지금부터 설명할 2, 3, 4, 5는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겁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합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가 됐고 지원 범위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났습니다. 편제상.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또는 거짓된 내용을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즉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자료가 이 자료는 아닌 거예요. 이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 그러니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부가 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5의 2입니다. 5의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감독상의 명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거래 정보 사업자. 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 정보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자, 공제사업 관련이죠. 공제사업 관련해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 공인중개사협회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공제사업에 대한 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자, 공제사업을 협회가 잘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역시 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국장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 지회입니다. 즉, 국장의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그리고 협회 산하의 지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회. 역시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실히 알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흐름상 우리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 글자만 제가 따서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500만원은 좀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3천만원짜리 하나 알고 100만원짜리만 알면 나머지는 500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글자 개,
명, 전후, 손자 등. 자, 이렇게 해서 중요 글자만 좀 따놨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는 개입니다. 개인데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개시할 때의 개자예요. 개시할 때의 개. 읽어보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개시해야 되죠. 중개보수 요율 같은 거 같이. 그 개시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고. 두 번째 명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5개 광고물에 정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가 됩니다. 다음은 전입니다. 전은 3.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전할 때의 전자입니다. 이게 앞에 2는 이중소속, 2 이상의 사무소 이런 것들 이중 등록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전에서는 이자를 안 쓰고 전자를 써준 겁니다. 다음 휴죠.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 이건 휴와 관련된 겁니다. 휴업. 다음 손입니다. 5.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즉 보증사항이죠.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즉 거래계약이 완성이 되면 계약서도 주고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도 줍니다. 그때 이 손해배상에 관한 보장사항 서류를 사본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람 1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입니다. 자. 6.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할 때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등은 바로 등록증이죠. 7.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일 이내에 역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 번째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해서만 시도지사가 부가 징수하고 그의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가 징수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바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인 겁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4번까지는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그리고 100만 원 이하,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내용별로 알아본 거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관련해서 양벌 규정이 있어요. 양벌 규정, 과태료 관련.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이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 해당될 때 규정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이 양벌 규정은 그러니까 이 징역형과 행정형벌, 징역형과 벌금형과 관련된 건데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고용인이죠. 그런 고용인들이 중개업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 그렇죠. 중개 업무에 관련해서
그러면 그 행위자도 벌하지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역시 벌을 가하는데 그때는 뭘 가한다? 벌금형을 가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관리도 잘하고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뭘 넣었느냐 하면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열심히 했다면 그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한 교육을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판례의 내용이 뭐냐면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판례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중개보조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럼 이 벌금형,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여러분들 초창기 우리 배운 거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3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이런 벌금형을 받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연 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례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의외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1강 시간이었고 4. 벌칙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